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10월 7일 월요일 오전인데요. 어제 조금 좀 충격적인, 아니면 SK 입장에서는 뭐 어마하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데 경쟁사보다 생산 효율이 8.8배가 높다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쇼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의 주도권을 잡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탑을 넘본다, 이런 소제목까지 붙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날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된 TSMC OIP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데, 여기에 이제 참가했던 SK 하이닉스도 사실 처음 참가를 했었고 삼성은 참가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의 이병도 TL이라고 해요. TL. 그래서 TL이 뭔가 했다니까 HBM, PKG, TE. TE는 이제 반도체 연구원 파트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HBM4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쇼킹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TSMC 베이스 다이를 활용해 HBM4의 성능과 효율을 높일 것이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HBM4를 이달 중으로 시제품을 양산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중에 양산을 합니다. 약간의 일정의 갭이 있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MR 머프 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의 HBM4 16단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고집적 요구를 충족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폭탄 발언을 했어요. HBM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폭탄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9월 26일자에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의 뉴스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TSMC OIP에서 HBM3E를 전시를 하고 1나노미터 DDR5를 최초로 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뉴스룸에, 포럼의 이제 부스죠. 네, 하이닉스 부스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HBM3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DDR5 1C 나노면 아마 10나노거나 아마 11나노 정도 될 겁니다. DDR5 DRAM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HB200을 이제 동시에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가 났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거, 1C DRAM이 이제 삼성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이게 처음 이렇게 사진으로 부스로 처음 발표된 겁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D램이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D램인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발표가 될 거죠. 그리고 LPDDR5T, 삼성은 LPDDR5X라 그러고 SK 하이닉스는 LPDDR5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HBM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개발을 이렇게 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조금 뒤늦게 발표됐어요. TAT 8.8대 1이라. 이 얘기가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어마하게 쇼킹한 얘기입니다. 이게 TAT가 영어로 이제 TAT가 뭐냐면 Turnaround Time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반도체 웨이퍼가 라인에 하나가 들어가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업체는 1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업체는 8.8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 1시간이고 누가 8.8시간인가? 그 얘기가 오늘의 주제인 겁니다. 자, 지난달 25일 현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열렸던 OIP 이런 데서 한 장의 슬라이드가 공개되자 회의장을 가득 메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웅성거렸다. SK 하이닉스가 자사의 HBM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전술한 바와 같이 실리콘 웨이퍼를 투입해 공정을 거쳐 완성된 칩 모양으로 나올 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TAT, Turnaround Time이라고 합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걸리는 작업 시간, 반도체를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업계에서는 HBM의 TAT를 통상 3, 4개월로 보는 거예요. 이 HBM의 웨이퍼는 300mm 똑같죠. 그렇지만은 뭐 DDR5나 이런 거에 비해서 HBM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통상 이제 3, 4개월 걸립니다. 반도체가 뭐 어떤 거는 속속으로 나오면 1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고 빨라야 2개월인데 보통은 3,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들어가는 라인에 만약 정전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은 그 라인에 있던 웨이퍼를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3, 4개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D램을 쌓아 만든 칩인 HBM을 만드는 방식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TC-NCF 공정을 채택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만이 유일하게 MR-MOF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밑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그래픽을 제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독주를 하고 있다. 단위시간. 그러니까 웨이퍼를 하나를 만드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MR-MOF 방식을 쓰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TC-NCF 방식을 씁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는 12단, 16단이 되면은 NCF 방식이 더 좋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AT, 공정별, HBM 생산에 걸리는 시간, 숫자가 작을수록 HBM 제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생산 효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D램 본딩 시간, D램 그러니까 한 단에서부터 8단, 12단, 16단 본딩하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빨간 거에 SK 하이닉스고 나머지는 기타 업체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D램 본딩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경쟁 업체는 1.8시간입니다. 자, TAT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에 걸리는 시간 TAT는 SK 하이닉스는 1시간이고요. 경쟁업체는 8.8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마 SK 하이닉스가 TSMC OIP 그 포럼에서 이걸 아마 얘기를 했가 봅니다. 이런 형식은 아니겠죠. 다른 형식이지만은 이거를 그냥 포럼에서 발표를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8.8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을 얘기한다면 경쟁사는 8.8시간 잔업까지 해서 한 장을 만드는데 SK 하이닉스는 8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 효율이 8.8배나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려진 것 같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의 수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HBM3 같은 경우는 70%가 훨씬 넘었고 8단 HBM3E도 지금 70%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9월 말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12단 HBM3E는 아직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수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한 3, 4개월 걸리니까 4분기 말이나 내년 초부터 라인에서 완제품이 나오겠죠. 그러면 수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당분간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1대 8.2, 8.8을 어떻게 그거를 역전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이날 실리콘밸리에서 TSMC가 주최한 포럼에는 엔비디아 다 나왔죠. 엔비디아 당연히 나왔겠죠. 인텔도 나왔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나왔죠. 구글도 나왔죠. 빅테크 기업 다 나왔으면 뭐 대부분 나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주요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SK 하이닉스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포럼에 삼성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뭐 없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오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곱하기 엔비디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개최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OPI에 참가해서 SK 하이닉스는 산타 클라라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을 잘 보면은 HBM3E를 요렇게 이제 그 전시를 했던 거 실물인 것 같아요. 전시를 했고 여기는 뭐냐면 HB200 GPU 호포죠. 여기에 HBM3E가 들어가는 거죠. H200에는 지금 뭐 HBM3도 들어가고 3E도 들어가는데 SK 하이닉스가 요렇게 전시를 한 거 보면 HBM3E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8단 HBM3E를 납품한 게 언제나 3월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단 HBM3는 지난 9월 말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생산되는데 3, 4개월 걸리니까 아마 4분기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12단 HBM3E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건데 왜 12단 HBM3E는 블랙웰에 들어갈 거죠. 자, SK 하이닉스의 자신감이 이렇게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D램을 8개를 쌓으면 8단 HBM이 되는 거고 12개를 쌓으면 HBM 12단 제품이 되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TC-NCF 방식으로 D램을 쌓을 때마다 MR 모프 방식 대비 소요 시간이 1.8배가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딩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덜란드의 뭐 베시라든가 ASMPT라든가 일본의 싱카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미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딩을 하면서 수율이 확실하게 검증이 된 회사는 한미 반도체밖에 없고 MR 모프 방식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검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배시가 작년 초만 해도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거기에 뭐 한 10분의 1?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거의 배시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반도체 업계에서는 D램을 미리 쌓은 뒤에 이게 이게 붙이는 방법 붙여가지고 일종의 오븐에 넣어 밑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에 굽는 방식으로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방식이 당초 예상보다 큰 격차를 벌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HBM을 만드는 스택이 뭐냐면 이제 적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층을 얘기를 합니다. 단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MR 모프 방식이고요. 요게는 이 HBM을 만드는 유일하게 SK 하이닉스만 쓰는 방법이고 요거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HBM 덩어리입니다. HBM 덩어리. 이것도 덩어리입니다. 덩어리고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보면 요게 D램입니다. D램. 제가 다른 걸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요게 D램입니다. D램.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적층을 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죠. 남는 부분.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하고의 차이가 거기에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고 이게 8층이 되고 12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뭘로 채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된 거를,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는 TSV라고 해서 1층에서부터 8층까지의 D램에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뭐 1028개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이 TSV 기술은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계필, 몰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뭘로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 덩어리 하나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냥 그 통에다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그냥 탁 녹아져 있는 통에다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이가 자연히 이렇게 들어가서 메꿔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 물질이 요 사이도 메꿔지는 것 동시에 밖으로도 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로우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로우 스트레스, 낮은 스트레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뭘로 집어넣냐면은 일본에서 만든 여기에다가 그 필름을 집어넣습니다. 필름을 집어넣고 이걸 열 압착을 하는 거예요. 열 압착.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이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죠. 열 압착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D램이 두께가 대략 한 0.5mm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갈아냅니다. 얇게 갈아서 쌓거든요. 근데 이제 갈아내는 장비도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에서 잘 갈죠. 그 갈아가지고 이렇게 8장, 12장을 이렇게 붙이면은 거기에서 밴딩,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불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열 압착을 하면은 열 압착을 하게 되면 휘어지는 그런 불량이 많이 나올 거고, 여기처럼 이렇게 열 압착이 아니라 그냥 오븐 같은 통에다 집어 넣어서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스며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썰모 컴프레션이라고 있죠. 열 압착인 거예요. 열 압착. 근데 여기는 열 압착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로우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이 방식이 수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단, 16창으로 갔을 때 TC-NCF 방식이 더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얼마 전에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SK하이닉스는 HBM4에 가도 하이브리드 MR-머프 방식으로 어드밴스드 MR-머프 방식 플러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이제 HBM4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학문적으로 높은 거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가봤어요. 아무도 안 가봐서 거기에서 과연 수율이 얼마나 나올 건가,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율과 발열에 따른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 해양 5세대 HBM3 공급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도 12단 HBM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정황성으로 봐서 납품은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HBM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어깨에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6일 HBM3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밝혔고, 올 3월에 벌써 8단 HBM3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납품을 확정 지었습니다.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겠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이날 발표에서 산타바바라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TSMC OIP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세대인 HBM4 12단, 16단 제품에도 여전히 MR-머프 방식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재확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좋으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3나노 대결이 붙었을 때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성능이 좋다는 GAA 방식을 썼고 TSMC는 기존에 핀백 방식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봐서는 GAA가 탁월하고 성능이 좋은 것은 사실인데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훨씬 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나노의 모든 물량이, 팹리스의 물량이 TSMC로 가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GAA 3나노가 수율이 20% 정도라고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HBM4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존의 MR-MOF 방식을 택했다. 이거는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이브리드 본딩을 또 하겠죠. 그거는 이제 계속 연구를 더 해가겠죠. 자, 반면 삼성전자는 기존의 TC-NC 방식을 개선을 하면서 D램에 붙이는 차세대 방식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빨리 넘어가서 승부를 걸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했던 얘기. 2022년에 GAA 3나노 했을 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좋은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수율이 나오고 이게 기술의 숙련도가 됐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만일 삼성전자의 말대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잘 돼서 SK 하이닉스를 뛰어넘는다? 박수칠 일이죠. 자, 최근 삼성전자는 HBM3 이 콜 테스트를 둘러싸고 엔비디아 본사의 관련팀이 상주하는 등,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비디아는 9월 말에 평택 캠퍼스에 와서 HBM3 8단 실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점유율입니다.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HBM 시장 점유율인데 이게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그 통계죠. SK 하이닉스가 53%입니다. 삼성전자가 38%입니다. 나머지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워낙에 캐파가 작으니까 저 정도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해죠. 올해 2024년도에 이 점유율이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되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아마 굉장히 더 높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의 HBM3만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3E는 아마도 다음 달 11월에 콜 테스트를 통과할 것 같아서 이 점유율 차이는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고부가가치 제품이 HBM의 파괴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메모리 시장에 지각 변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포스가 내년 D램 시장의 수익에 대한 HBM 비중이, 지난해는 D램 그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2% 얘기를 하는데 내년엔 30%가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D램도 그렇고 낸드도 지금 감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파운드리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크게 세 가지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D램,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요 세 개를 지금 삼성이 잘 못하고 있죠. HBM 시장 선두를 달리는 SK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삼성 반도체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가이던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하고 시장 상황이 가장 좋았던 2018년을 뛰어넘는 그 실적이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삼성의 가이던스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3분기 증권사 영업이익 이제 컨센서스가 5조에서 6조 한 5천억 정도로,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6조에서 7조 원.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삼성전자는 5조 원에서 6조 5천억 정도, 하이닉스는 6조에서 7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매출은 2배 정도로 커요. 근데 영업이익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HBM 시장 주도권을 지면서 올 상반기 8조 3천
545, 요 컴마가 잘못 찍혔습니다.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상반기만 해도 8조 3,545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SK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 처음에는 한 50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가이던스가 조금 적어서 40조 후반, 뭐 48조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배 가까이 앞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같은 영업이익이 8조 3,649억.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상반기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이거든요.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비교해보면 매출이 2배가 높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근데 영업이익은 거의 같죠. 거의 같죠. 이게 지금 현실이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최종치는 아니고 잠정 실적입니다. 고독 달팽이 부동산은 반도체 소식을 전하지만은 또 공인중개사니까 여기에도 지금 분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아주대 대학병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바로 옆에 또 학교가 붙어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를 분양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 여기로 주시든가 핸드폰으로 주시면은 한신더휴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에 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데 생산 효율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8.8배가 높다는 것.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